오늘 들려주실 이런 내용은 어떤 건가요? 대한민국이 사실은 뭐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어버린 지 오래됐죠. 해마다 검거되는 마약 사범 그리고 압수되는 마약류의 양이 압도적으로 늘어가고 있고 또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이 되면서 비행기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밀수되는 마약류의 양도 어마어마한 역대급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회사원, 그다음에 뭐 주부, 학생들까지 중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 가까이 침투해 있는 마약의 그런 위험성, 그 경각심을 좀 일깨워 주자는 취지에서 범죄와의 전쟁, 마약편입니다. 이야, 네. 마약 수사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마약 수사는 기본적으로 상선 수사를 하거든요. 상선이 뭐냐면 마약을 투약한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한테 마약을 준 상위의 단계에 있는 사람을 상선이라고 그러고 그 상선을 기준으로 이 투약자는 하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약을 투약한 사람들이 검거가 되면 아, 나 저 사람한테 마약 샀어라고 해서 그 상선을 이제 속칭 또 내린다라고 하거든요. 상선을 이제 내려서 제보를 하면 그 상선에 대한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을 검거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새 뭐 MZ세대라는 말처럼 이제 세대 간을 어떤 구분하는 말들이 좀 유행을 하고 있는데 마약 세계도 올드보이와 영보이가 존재합니다. OB와 YB가 하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범행 수법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검사로서 수사할 때도 그 접근 방법이 다르거든요. 올드보이 분들은 이제 연령대가 한 40, 50대 분들이죠. 대면 거래를 원하세요. 그게 마약의 은어 중에 하나가 이제 오른손 왼손 거래라고 오른손 왼손? 스쳐 지나가면서? 만나서 오른손에 마약 주고 왼손에 그 돈을 준다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손손 거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컴퓨터 조작이 좀 쉽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그 메신저 기능에 잘 익숙하지 않으니까 손손 거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올드보이들은 그 제보자의 진술에 좀 의존해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투약자들이 이제 검거가 돼서 그 상선에 대해서 제보를 하면 패턴이 똑같습니다. 전화하거나 뭐 문자로 필로폰이 이제 은어가 술이니까 술 남은 거 혹시 있으세요? 너무 급해서 그런데 그럼 어디로 와? 해서 이제 가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말로서는 이제 증거가 남죠. 저 사람한테 내가 얼마 주고 샀다라는 진술이 있고 그 다음에 전화했다라면 통화 내역이 남아 있을 것이고 발신 기지국 위치 추적을 하니까 자기 집에서 전화 건네요. 그다음에 상대방 집에서 전화 건 내역이 있다. 그럼 그 진술 믿을 만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진술을 보강한 이제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그러면 영보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20, 30대들은 대면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텔레그램으로 주로 이제 소통을 하거든요. 그 텔레그램의 특성이 상대가 한 사람이라도 그 대화방을 나가버리면 그 대화방이 이제 다 폭파가 돼버리고 뭐 비밀 대화방을 또 차려서 일정한 1분 시간이 지나면 다 그냥 자료가 삭제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보안성이 강화되니까 구매해서 투약한 사람을 잡아도 그 상선을 모르는 겁니다. 대면을 해서 하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영보이들의 수사는 상선 추적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화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텔레그램에 올라와 있는 뭐 게시물인데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겠어요? 아이스, 완벽하고 놀라운 술. 부에 캔디, 몽키. 이게 실제로 그 마약방 내에서 은어로 이제 메뉴판이라고 하는 건데 그 하나의 마트에서 그냥 진열된 상품처럼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수류탄 2개랑 캔디 하나 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별의별 말이 다 있네. 아이스라는 게 이제 필로폰의 은어거든요. 그래서 얼음, 뭐 차가운 술, 필로폰을 뜻하는 거고 대만과 멕시코는 밀수한 필로폰의 원산지입니다. 원산지 표기까지. 아니 원산지 표기까지 할 정도로. 그다음에 0.5G가 이제 0.5g이 35만 원이라는 뜻이고 1g은 55만 원. 이게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을 그 휴대폰을 압수수색 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G 얼마예요? 그러니까 한글로 1G. 아, 일지. 예, 그다음에 반지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 밑에 저기 쭉 써 있는 것도 다 약의 종류예요? 그렇죠. 부액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합성 대마라고 해서 그 전자담배. 전자 맞습니다. 예. 그 JWH018이라고 해서 그 필로폰보다 더 이제 그 환각 정도가 높은 굉장히 좀 중한 마약. 그다음에 캔디가 도리도리라고 하는 MDMA입니다.
저렇게 각시탈 부스터 이거는 이제 그 성분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조합을 하거나 뭐 신상 마약이라고 해서 그 텔레그램 마약 방에서 유통되는 뭐 특별한 마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칵테일 메뉴네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거의 뭐 피라미드식 다단계 회사랑 똑같습니다.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총책, 그다음에 인증 딜러, 그다음에 드라퍼라는 그런 개념이 나오는데 총책은 이제 제일 그 우두머리에 있는 사람이고 인증 딜러라는 사람은 총책으로부터 받은 마약을 팔 수 있게 권한을 득한 사람, 그걸 인증 딜러라고 해요. 그래서 뭐 그 전국을 이제 권역화 해가지고 뭐 경상권, 그다음에 뭐 전라권, 충청권, 서울 뭐 이런 식으로 권역을 나눠서 인증 딜러를 이제 배치해 놓는 거죠. 그럼 그 인증 딜러들은 자기가 이제 하나의 그런 방을 운영하면서 마약을 팔아야 되는 거니까 그 마약을 실제로 붙여놓을 수 있는 그 드라퍼들을 수시로 이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저 아까 보여드린 마약방에 실제로 들어가면 뭐 월 1,000보장, 구인 광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또 실제로는 그 투약자분들이 돈이 없으니까 좀 깎여줄 수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은연중에 이렇게 돈 없으면 이거 드라퍼 한번 해봐라. 그럼 나 마약 공짜로 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꼬드겨가지고 드라퍼로 고용해서 힘든 일, 제일 위험한 일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중에게 노출되는 거니까 그런 일을 시키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하고 싶은 사람이 그 마약방에다가 이제 텔레그램을 보내면 그 사람한테 이제 좌표를 부립니다. 좌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약을 드라퍼들이 숨겨둘 때 그 도로명 주소 같은 거를 이제 찍고 그다음에 숨겨놓은 장소를 이렇게 찍어요. 그래서 보내면 그거 사진 보고 찾아가서 그걸 이제 득하고 실제로 그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 숨겨놓지도 않았는데 그냥 돈만 받고 왜냐하면 신고를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로 악용하는 분들도 계시죠. 정신성 약물들이 대부분 왜 우리 뇌에서 실제로 왜 도파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을 한꺼번에 확 시냅스 공간에서 생산하게 만드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 뇌가 이제 항상성 기제가 있어가지고 뭘 확 뿌리거나 생산하면 그 다음에 안 생산하는 생산을 하지 않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뇌 자체가 우울한 거죠. 도파민이 기분을 좀 더 좋게 만들어주는 물질인데 그걸 평상시 생산을 아예 안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물질을 외부에서 자꾸 유입할 수 있도록 유혹에 쉽게 빠지는 건데 항상 저희들이 말씀드리지만 물리적으로 뇌가 변한 겁니다. 물리적으로 뇌가. 네네. 그다음에 진짜 안타까운 게 10대 고등학생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심각한 우울 증세랑 ADHD 증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같이 여기저기 그냥 병원을 다녀서 이제 약을 처방받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 ADHD를 한번 치료해 본다고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필로폰을 구매해가지고 그걸 이제 물에 타서 마신 거예요. 와, 그래서 그 부모님이랑 나중에 그 애랑 이제 검사실에 와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이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근데 애가 어떤 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정말로 자기 병세가 좀 호전될까 봐 이렇게 투약을 했다고 하던데 이렇게 안타까운 사실 사연도 있습니다. 이게 그 ADHD가 한 가지 이제 집중을 못하는 증상이라고 하면 반대로 메스암페타민, 필로폰은 한 가지 이제 집중을 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는 이 메스암페타민과 비슷한 그 화학 구조를 가진 암페타민을 병원에서 처방받으면 그거 약을 복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금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해외에 유학하는 학생들이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그 약을 들고 오다가 암페타민 밀수로 이제 입건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내역을 이제 검사실에 제출을 하면 그런 걸 잘 참작을 해서 중형으로 이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 암페타민은 중독성이 없어요? 있죠.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도 공부 잘하는 약이라는 그런 약으로 암페타민을 손쉽게 처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위험한 마약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주위에 외국인 친구가 있는데 우리나라 분들보다 마약에 대해서 많이 접하는 그렇죠.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친구가 말한 게 펜타닐 같은 거는 진짜 위험하다. 위험하죠. 네. 굉장히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거든요. 펜타닐 같은 경우에는 헤로인이라는 마약의 100배에 달할 정도로 얼마나 이제 그 강력한지 그게 처방이 패치 형태로 돼요. 그래서 아플 때마다 뭐 허리 쪽이나 뭐 이런 데다 붙이는 거거든요. 아주 작은 패치를. 그 피부를 통해서 서서히 흡수되게 할 정도로 강력한 마약인데 이제 그 펜타닐 이제 사용하는 친구들은
그걸 이제 가늘게 잘라서 불에 태워서 발생하는 연기를 이제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한때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유학한 그런 20대 래퍼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졌고, 래퍼를 꿈꾸는 그런 2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제 더 청년들 사이에서 문제가 됐었죠. 음원 막 수십 개 낼 정도로 유명한 래퍼인데, 이제 제가 검사실에서 조사를 한번 해봤었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죄의식 없이 이렇게 투약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특징이, 펜타닐은 이게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다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나눠줘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공짜로 친구들한테 나눠주거나 아니면 공짜로 줬다가 뭐 고마우니까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펜타닐, 뭐 수수나 매매, 판매 범행으로 처벌될 수가 있는데, 이 판매 범행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에 그 법정형이 규정돼 있어서 벌금형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형 빼고는 살인죄랑 이제 법정형이 똑같은 건데, 그 정도로 중하게 처벌받기 때문에 주변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도 굉장히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이 펜타닐 수사를 하다 보면 이게 그 사람들 커뮤니티 내에서는 잘 뚫리는 병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이 병원 가면 이거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처방해 주니까 그 병원 가. 그래서 그 의사분한테 면을 트고, 심지어 이제 전화로 선생님 그때 저 그 처방받았던 환자인데 처방전 택배로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해서 택배로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의사분들도 수사 대상에 올라서 처벌될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이 펜타닐의 특징입니다. 이 펜타닐 뭐 투약해서 중독되는 것도 위험하지만 주변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도 굉장히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마약 수사기관에서 마약 단속하는 거 한번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친한 동생이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는데 바로 여포에 계속 하루 종일 24시간 그 EDM 같은 노래소리가 바로 우리 집에서 트는 것처럼 너무 크게 들려서 몇 번 이제 주민신고를 몇 번 이제 했었었나 봐요, 그 근처에서.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아주머니가 문을 막 그 집 문을 두드리면서 내 딸이 지금 여기 들어갔는데 여기 안에서 지금 마약하고 있다고. 여기 지금 마약 소굴이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경찰분들이 오시면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겠지 했대요. 근데 경찰분들이 오셔도 이게 문을 부시고 들어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현장 압수수색 현장을 가보면 문 정말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그 보통 이제 많이 하는 그 방법이 가스 검침원이나 이제 택배 아니면 차 좀 빼주세요. 그 사전에 이제 그 사람 차량 조회를 해서 제가 한번 갔는데 수사관들이랑 같이 가봤는데 이제 뭐 차 좀 빼주세요 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문을 열었어요. 근데 문을 딱 여는 순간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딱 경찰이고 직감하고 문을 바로 닫았어요. 귀를 대고 이렇게 해보니까 화장실에서 막 물 내려가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래서 아마 약들을 버리지 않았을까. 근데 한 30분 후에 스스로 이제 문을 열어서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정말 마약류가 하나도 발견 안 됐던 적도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는 뉴스 보니까 그 보일러 안에다가 마약을 가득 실어가지고 한국으로 가져왔더라고요. 어떤 분이. 네. 근데 이제 단속 하시는 분들이 미리 캐치를 하고 그거를 이제 택배 요원 그 택배 하시는 분들로 분장을 해서 이제 택배 왔습니다 하니까 너무 신나게 이렇게 뛰어나와가지고 또 왔다. 네. 마약 왔다 이렇게 해갖고 잡히는 장면이 뉴스에서 나왔었거든요. 맞습니다. 와 이렇게 잡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약 사범들이 적발되는 것 중에 가장 이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바로 제보입니다. 제보, 신고. 이게 누군가 투약자가 잡히면 자기한테 이제 물 준 사람들, 그러니까 필로폰 준 사람들을 이제 불고 이제 내리는 그런 걸 하면 이제 공적을 쌓는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공적 세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 그러냐면 그 누군가 그 판매한 사람을 이제 불게 되면 쟤 배신자다. 쟤한테 마약 주면 쟤 금방 불어버린 사람이니까 마약 주지 말라. 사실 투약자들이 잡히면 잘 또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진심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마약 세계에서는 상선을 제보하는 사람한테 마약을 판매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마약을 안 받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누군가를 제보하고 내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제 공적으로 이제 치부가 됐고 그 공적을 쌓아서 이제 선처를 받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마약 수사 중에서 소변 모발 검사 들어보셨죠? 네. 네. 마약 수사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검사 입장에서는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 소변 모발 검사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사람이 이제 필로폰 같은 경우를 이제 투약을 하게 되면 한 30분 이후부터 이제 소변으로 배출이 되면서 이제 초심자, 얼마 투약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한 뭐 3일에서 5일 정도 이제 소변에서 배출이 되고, 중독자 같은 경우에는 열흘 정도까지 이제 그 검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변에서 만약에 양성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소변 채취일로부터 열흘 안에 이제 마약류 필로폰을 투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제 대마 같은 경우에는 흡연을 하면 이제 뭐 4시간에서 8시간 이후에 소변으로 배출이 돼서 초심자의 경우에는 한 열흘, 그다음에 상습자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까지 이제 그 검출이 되기 때문에 대마 소변 양성이 나왔다면 소변 채취일로부터 약 한 달 사이에 이제 대마를 흡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소변 검사 실제로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한 병원에서처럼 네. 3분의 1 정도 보시다가 아, 중간 반 정도 중간 채우세요. 소변. 약간 아. 이렇게 예, 종이컵에. 네, 종이컵에 보낼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부인을 하는 이 피해자들 중에는 화장실에 있는 그 변기물을 받아가지고 제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앞에서 봐요? 아니 그래가 혼자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같이 들어. 같이 가죠. 네. 그 아예 그 바로 앞 칸에 들어가세요? 혹시 다른 걸 넣지는 않는지 이렇게 감시하는 방법으로 같이 이제 채취를 하죠. 사실 소변 제출을 거부하는 이제 피의자분들도 있지만 보통 압수수색 영장에는 소변 제출을 거부하면 인근의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주사기로 채취한다는 그런 기재를 뭐 써놓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병원으로 가서 고통스럽게 채취할 수 있다는 걸 좀 친절하게 안내하면 고통스럽게.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병원에까지 가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모바일 검사인데 몇 수 정도 뽑을 것 같으세요? 마약 검사 때? 한올 정도. 나도 한 올이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아닙니다. 그게 100수에서 300수 정도까지 뽑아요. 300수 정도까지 뽑아요. 그 정도 머리를 예. 그렇게 말고 예. 쥐어 뜯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땜통 아닌가요? 땜통. 그래서 이게 정말로 마음이 아픈데, 그리고 막 그분이 머리 숱이 더구나 잘 없는 분이면 그거를 백수에서 그러니까 마약 검사하는 종류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필로폰 대마만 하면 200수인데 거기에 다른 뭐 마약까지 추가하면 더 시료가 많이 아 근데 그거를 꼭 뽑아야 돼요? 커트는 안 돼요? 안 됩니다. 뭐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겨로 해결을 하는. 겨나 뭐 겨털이나 그런 음모나 아. 그다음에 손도 눈썹. 야, 겨 100개는 너무 힘든데. 와. 뽑는데 와. 이게 왜 커트가 안 되냐면 모바일 검사의 원리가 우리가 마약을 이제 투약하게 되면 혈액 속에 이제 성분이 돌다가 네. 이제 그게 모근으로 가요. 네. 그럼 모근에서부터 이제 점점 이제 한 달에 1cm씩 멀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시기 추정 감정을 하려면 모근부터 채취를 해야 되거든요. 그 기준으로부터 1cm, 네, 그다음에 1cm에서 2cm 구간 여기에 이제 마약이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머리가 아주 긴 사람은 그럼 모근에서는 없다가 저 끝에서 발견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 논문에 따르면 그 최장 1년까지 뭐 10cm죠. 그 정도까지 검출이 되기 때문에 처벌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얼마 전에 드라마 더글로리에서도 사라가 막 탈색을 염색하고. 맞아. 이렇게 그렇죠. 막 그럼 안 나와요? 약 때문에 걸릴까 봐. 그래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탈색의 원리가 그냥 색만 빼는 거지 그냥 마약 성분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탈색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물어보면 자기는 원래부터 탈색했다라고 한 6개월 전에 사진도 또 보여줍니다. 증거인멸을 하려는 게 아니라 원래 탈색 자주 한다고. 우리 한국에서 필로폰 제조 시설이 없는데 압도적으로 소비가 많이 되는 마약류는 필로폰이잖아요. 그럼 필로폰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밀수 해외에서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이제 밀수 수사와 단속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삼면이 바다로 이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부산이나 인천 같이 공항과 항구가 있는 곳에 이제 주로 필로폰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관세청에 탐지 요원분들이 엑스레이 판독을 통해서 과자 봉지처럼 생겼는데 안에 이상하게 알약 같은 게 막 들어있더라. 그러면 이제 게장해서 실제로 거기에 마약이 들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관세청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니까 22년 1월 그 통계인데 2021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마약류의 양이 1.2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될 게 그게 관세청에서 엑스레이를 통해서 적발 단계 그 정도 양인데 적발되지 않고 통과된 것까지 치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적발된 게 맞나요? 아니면 통관된 게 맞나요? 통과된 게 더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 왜 그러냐면 그게 탐지하는 요원들의 숫자는 사실 한정돼 있는데 그 물량이라는 거는 계속 뭐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발이 정말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네. 이게 밀수의 법정형 자체가 거의 뭐 10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을 정도로 굉장히 중한 범죄인데 그래도 밀수를 한단 말이죠. 왜 하는 것 같으세요? 돈이 많이 되는 역시 돈이겠죠 뭐. 그렇죠. 돈이 됩니다. 돈이 얼마나 되냐? 거의 8배에서 10배 정도의 많이 나는 거. 원가보다. 미국에서 그 필로폰의 도매가가 뭐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800원으로 뛰는 것처럼 거의 8배의 도매가가 뛰는데 그 도매가에서 또 소매가로 소분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까지 생각하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벌어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밀수사범 사실 뭐 속칭 빠꼼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해외에서 마약을 한 5, 6개를 동시에 그냥 뿌립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통과된다는 생각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마약을 보내면 계속 하는 게 수시로 이제 배송 트래킹 추적을 해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지금 4번부터 5번은 바로 이제 통관이 됐는데 이거는 지금 한 2, 3일 걸리네? 그러면 그거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안 받아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하나만 통과해도 그 5개 다 통과 안 돼도 엄청난 이익을 남기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지능적으로 범죄를 하기도 합니다. 아 나쁜 놈들 진짜. 정말 의도치 않게 비자발적으로 마약에 중독되는 경우들도 실제 수사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주부분들이 뭐 특정 병원에서 이제 다이어트 약 많이 처방 받으시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제 그 향정신성 의약품인 뭐 펜터민과 그 펜디메트라진이라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약인데 먹으면 이제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해서 배고픔을 좀 있게 하니까 밥을 덜 먹게 되고 이제 살이 빠지게 되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 주부분들이 그 뭐 중고거래 그런 사이트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거를 판다고 올리는 거예요. 그 채소 마켓 거기서. 네, 그 채소마켓 거기에 올려가지고 근데 또 경찰관 분들이 거기에서 그 모니터링에서 단속을 또 하시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향정신성 의약품이 마약을 판매한 걸로 입건이 되는 거예요. 아, 그 본인이 처방받을 땐 괜찮고요. 그렇죠. 의사한테 처방받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걸 이제 의사가 아님에도 다른 사람한테 돈을 주고 판매를 한 거는 엄청난 범죄고 실제로 법정형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징역 5년 이하고 벌금도 5천만 원 이하일 정도로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 휴가 앞두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태국으로 이제 여행을 많이 가실 텐데 거기서 다 넣어준다면서요. 그렇죠. 작년에 이제 태국에서도 대마 이제 재배와 음식에 넣어서 이제 판매하는 게 합법화돼서 정부에 이렇게 등록을 하면 가정 내에서도 이제 대마 재배가 가능하고 맞아. 음식에 넣어서 판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마에 들어있는 환각 성분이 그 THC라는 테트라히드로 칸나비놀이라는 그 환각 성분인데 그 성분이 뭐 0.2%를 초과하는 경우는 안 된다고 하니까 나름의 어떤 기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음식에 넣어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제가 예전에 그 검찰에 이제 있을 때 태국인 마약 사범들도 이제 수사를 많이 했었는데 이 태국인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이제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많이 취급하는 마약 중에 야바라고 있어요. 야바. 네, 뭐 이게 뭐 미친 약이라고 하던데 번역하면 새빨갛게 생겼어요, 알약처럼. 근데 이제 이건 그 태국에서도 이제 필로폰이 상당히 고가니까 그 필로폰과 그 카페인을 좀 합성해서 필로폰 함량을 낮춰서 가격을 좀 저렴하게 판매하는 마약이 있는데 그 야바 단속을 하다가 어떤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주거지를 압수수색 해보니까 대마 막 이파리가 막 한가득 이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물어보니까 이거 대마 흡연하려고 가지고 있던 거 아니냐, 누구한테 받았냐 그랬더니 자기 이거 흡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음식에 넣으려고 그 옆 친구가 선물을 해준 거라고. 아니 무슨 얘기하는 거냐, 이거 대마를 왜 음식에다 넣냐라고 제가 엄청 추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음식에 넣었다는 거예요. 뭐 고수도 아니고. 예, 그래가지고 저는 그 작년에 뉴스 보고 정말로 이게 대마가 음식에 혹시 사용될 수 있겠구나 태국은. 그래서 그 사람한테 너무 뭐라고 했던 게 좀 미안했던 그런 순간도 미안까지. 있었어요. 아니 근데 저희가 네. 만약에 태국 여행을 갔는데 그분들이 혹시라도 음식에 그럴 수 있어요. 나 대마를 먹죠. 넣어서 우리는 모르고 그냥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고 먹었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 알고도 먹었다라면 그거는 처벌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몰랐죠. 모르고 먹었다. 네, 어떻게 그렇죠. 섞어서 그거는 나오니까 뭐 따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잖아요. 몰라요. 대마를 넣은 음식점에는 이제 표시를 하게끔 돼 있던데 그러면 그 식당에서 그 음식점에 이제 대마 표시가 돼 있는 자료를 입수를 한다면 고의를 또 입증을 할 수는 있겠죠. 우리 형법은 그 속지주의뿐만 아니라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한국 사람이 다른 외국에 나가가지고 이제 마약류를 투약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형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태국에서 알고도 그렇게 먹었다면 대마 이제 섭취로, 흡연으로, 투약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단 한 번을 먹어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뭐 한 번 투약했다라고 해도 대마 같은 경우에는 소변에서 최장 한 달까지 이제 검출이 되니까 여행 갔다 왔는데 어때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 대마 든 음식 먹었어요라고 이제 제보를 해버리면 한 달 안에 이제 소변 채취되면 처벌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진짜 무섭다. 잘 모르고 3박 4일 그냥 기분 좋게 놀러 갔다가 네. 한국 오자마자 갑자기 막 잡혀가 버리면 몰랐는데 그러면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